네, 잠시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이 진행됩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보류하자 야당이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나선 건데요. 권한대행 체제 출범 12일 만에 한 대행도 탄핵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치 한수,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상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못하시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대통령이 이어 총리까지 업무에서 배제되는 이제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잠시 뒤에 이제 그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와 관련한 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표결을 앞두고 그 한덕수 대행이 이제 탄핵 소추가 되면 그 업무를 이제 이어받게 될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탄핵 소추를 제고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이재명 대표도 대국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내란 세력의 발본 세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다. 이런 또 성명을 발표하면서 오늘 탄핵안을 이제 표결 처리하는 어떤 정당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총장님? 글쎄, 한덕수 대행이 네. 여야 정치적 합의를 해와야 재판관을 임명하겠다. 예. 그거 했잖아요. 근데 예. 그 재판관 임명은 대법원에서도 해도 된다고 했고, 헌재도 예. 그랬고, 많은 대부분의 언론이 또 당연히 할 걸로. 그리고 그 한 대행이 전 중고등학교 동기이고 친구인데. 아, 친구이세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당연히 그래도 몇십 년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그래도 큰 흠 없이 해왔던 친구거든요. 네. 그래, 이거를 마지막에 가서 왜 마지막 정말 공직 생활 마무리를 저렇게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예? 거기서 결국 임명을 안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든지 그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네. 예? 어떻게든 헌재를 좀 마비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예. 그걸 어떻게 무산시켜 보는 거에 지금 일조하는 게 아니냐. 근데 저렇게 나오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탄핵을 안 할 수가 없죠. 아. 그대로. 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예.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오늘 얼마 전 이제 대통령 탄핵 그땐 여야 다 이제 같이 이제 200석을 이제 넘겨서 예. 탄핵이 된 거고 예. 오늘은 아마 국민의힘이 이제 그 부결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 나올지 이제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부담은 부담이죠. 여도야도. 외신도 지금 한국 정치, 경제, 외교 마비 위기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계엄 사태로 해서 시작이 된 빚어진 그런 이제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어떤 좀 해법이 없을까요? 어떤 조언을 좀 글쎄, 해법은 한덕수 한 총리가 이거는 그냥 되게 상식이니까. 예. 더군다나 이거 유권해서 할 수 있는 대법원과 헌재가 다 해도 된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옹호 세력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냥 그쪽 편을 마지막에 가서 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여야 지금 합의하라는 게 합의가 될 수가 안 하겠다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러니 한 대행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대통령 하여튼 이거는 본인의 탄핵에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든지 좀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기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헌재 재판관 3명을 국회가 원래 합의했던 거 아니에요. 네. 2대1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넘어간. 도저히 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해법이 없는 거죠. 뭐 그야말로 나라 경제는 이렇게 정말 상당히 위기에 봉착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예. 별 뾰족한 수가 보이질 않아요. 이게 뭐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는 그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헌법재판관 이제 임명 동의안은 이제 이미 이제 처리가 된 거고요. 국회에서 예, 표결까지 돼서 가결이 됐고요. 통과가 돼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임명만 하면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이제 내란 특검관의 상설 특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추천을 이제 지체 없이 하도록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로 이송된 두 개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법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는 이제 아직 그 공포 시한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1월 1일까지 남아 있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빨리 공포하라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그렇죠. 그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거부권 행사하겠죠. 예. 하는데 그 이제 여야가 그거는 그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죠. 조금 저쪽에서 저 특검 추천권을 지금은 야당에만 줬잖아요. 그거를 좀 더 중립적인 데서 추천을 받는 걸로 하고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만 좀 수정이 되면은 그건 지금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그건 뭐 응할 용의가 있고. 그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 거는 거부를 하되 이미 이게 이제 이후에 본회의 통과된 거니까 그러고 나서 협상을 해가지고 그 소위 내란 특검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뭐 그거보다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이 너무 좀 상상도 못했던 임명할 걸로 보셨습니까? 다 그랬죠. 저도 만났었어요, 한대행을. 그러셨어요? 예. 그 본인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러는데. 그럴 때 만나셨어요? 그리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대행은 그때 이제 뭐라고 하시던가요? 고민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합의해달라고 뭐 우원식 의장한테 간곡히 뭐 요청을 드렸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말이 되냐고 했는데 정치권에 지금 합의하겠다나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저 깝깝하더라고요. 뭐 많은 사람이 뭐 한대행이 원래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하고 하니까 이쪽에도 뭐 가까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 다들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엉뚱한 마지막에 그 공직의 마무리를 그야말로 저렇게 윤구하기에 그 윤구하기라고밖에는 그거 외에는 어떤 해석할 길이 없거든요. 그 마지막을 왜 저러나 참.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뭐 그거라고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이면 의리를 지키는 걸로 공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자, 오늘 만약에 이제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몇 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200석이 이제 200명을 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150에서 200명 정도가 나와서 이제 탄핵이 소추가 될 경우에 후속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은 가결될 경우에 권한쟁의 가처분을 이제 제기한다 이제 이런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이 분분하잖아요. 뭐 우원식 의장이 오늘 그걸 아마 고심 중이라고 하시죠. 고심 중인데 입장은 뭐 미리 밝힐 거라고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지금 또 총리 때 행위와 이 대행 때 행위가 이게 지금 소추에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5가지 중에서 섞여 있죠. 섞여 있어가지고 또 그래서 뭐
입법조사처에서도 그 대행일 경우에 한 걸로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양론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회신을 한 모양이 돼요. 예. 의장실에. 그건 뭐 저기 뭐 대체적으로는 대행 때 탄핵 소추는 예. 200석이라고 보는 모양이고 네. 뭐 총리 때 한 행위는 이제 150석이라고 예. 과반이라고 151석이라고 예. 보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두고 봐야지 뭐 제가 그렇게 예. 전문가도 아니고 예,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이제 조금 더 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전망이고요. 오늘부터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시부터 변론 준비기일이 이제 열린다고 해요. 변론 준비기일은 뭐 그동안에 뭐 쟁점이나 증거 이제 준비하고 정리하는 그런 이제 절차고 대리인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현재 이제 헌재는 원래 9명이 되는데 지금 재판관 3명 임명이 계속 이제 미뤄지면서 6인 체제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헌재에서 심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선고가 6인 체제로 가능한지는 논의 중이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이 순조로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그 윤석열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헌재를 지금 무산시키려고 그냥 뭐 아니면은 이건 뭐 온 국민이 다 본 거기 때문에 예. 이 내란 혐의라고 하는 거는 발을 뺄 수도 없고 뭐 지금 엉뚱한 그동안의 기자회견 같은 건 있었지만은 예. 뭐 그 가담했던 그 지시를 받았던 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지금 속속 나오고 우리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어떻게 피할 길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다만 지금 믿는 구석이라고는 헌재 하나 믿는 거 아닌가 보여져요. 네. 근데 뭐 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뭐 구속도 피할 수 없다고 네. 보여지잖아요. 지금 예. 온 국민이 그 다 봤잖아요. 예. 그 뭐 유리창을 깨는 거며, 예. 그러고 그 특전사령관이니 경찰청장이니 다 지시한 거, 예.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뭐 한 걸 다 봤는데 저걸 어떻게 피해가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 이제 형사적인 그 책임은 뭐 피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네. 다만 헌재를 좀 마비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그게 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것도 헌재가 마비가 돼서 뭐 6명 중에 지금 6명이 이 탄핵 소추 인용 같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까지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냐는 의견을 가진 뭐 재판관도 네. 이제 있다고 네. 그러고 논의 중이라고 또 합니다. 4월 뭐 18일까지 안 하면은 또 저 대통령이 임명한 저 2사람이 임기가 끝나고 4월에 또 끝나죠. 예, 두 4월. 사람이. 예. 2사람이 근데 네. 그거야말로 대행이 4명이 되죠. 그렇게. 이제 임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헌재가 어떻게 마비돼 가지고 탄핵 심판 자체가 좀 자체를 어려워지는 예, 그런 상황. 그걸 보는 거고 저쪽은 처음부터 시간 끌기 싸움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먼저 좀 끌어내고 이제 대선을 예. 치르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시간은 하여튼 끌라고 할 거고. 예. 그러고 그러려면 이제 대선이 혹시 인용이 돼서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걸 최대한 늦추려고 네. 하는 게 좀 뭐 저 사람들의 목표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뜻대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좀 풀어야 되는 사안이 될까요? 근데 헌재는 뭐 임명을 이렇게 안 해주면은 예. 거기도 상당히 난감해지겠죠. 예. 6인 체제로 그냥 파면을 할 수 있느냐에 예. 대해서도 또 일부 이견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예. 어쨌든 헌재를 좀
그 마비시켜서 좀 시간을 끌려고 뭐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한덕수 대행이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수사 말씀도 하셨는데 공수처가 내란 혐의 피의자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3차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사실상 이제 최후 통첩으로 해석이 되고 세 번 출석 요구서를 보낸 다음에는 통상 체포영장 청구하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를 염두에 둔 최후 통첩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3차 요구서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지금까지 뭐 저랬는데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나오겠어요 이제. 예. 그러면 이후에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치고 그리고 초유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할 수 뭐 있을까요?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그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것도 해야 될 그들의 임무고 그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서 여야 잠룡들도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상으로 이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 의원, 홍준표 시장 태권도전 시사했고요. 오세훈 시장, 김동연 도지사도 또 대외 활동 넓히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뭐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이렇게 큰 속에서 예. 도대체 이제 저기 다들 그 헌재가 정상화되면은 뭐 늦어도 4월 이전에는 예.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예. 그러면 한 6월에는 6월 중순 이전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치러지겠다 했는데 예. 우선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니까 예. 헌재 재판관 추가 임명부터 그 완전 재구성이 지금 미뤄지면서 뭐 지금 우선 여기에 관심이 있지 예. 그 다음에 뭐 누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지금 너무 잃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예.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지고 또는 뭐 이루어지지 않아서 6인 체제로 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글쎄,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6인으로 선거가 가능하냐. 예. 그 논의 중이라고 대통령 선거는 논의 중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걸 헌재가 진행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그래도 뭐 기왕에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거의 뭐 독보적인 그런 입장이고 여권에서는 누가 좀 앞서 있다고 보이십니까? 뭐 지금 이번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막상 나간다고 그러면 예. 그래도 지금 그 중도 확장력이 좀 있는 예. 사람, 그럼 적어도 이번에 그 탄핵에 대한 태도, 그 계엄에 대한 태도, 탄핵에 대한 태도, 뭐 이런 데서 좀 더 이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좀 더 유리해지겠죠. 예. 유승민 의원도 뭐 이재명 대표는 쉬운 상대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뭐 그쪽 동네 얘기는 제가 오늘 김성태 의원이 왔어야 답변할 건데 예. 글쎄 뭐 저는 이 나라 정치가 좀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그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사람 정치인이 좀 어떤 역할을 좀 하면 좋겠는데 네. 워낙 뭐 그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배신자 프레임이 씌어져 가지고 하여튼 저런 게 좀 아쉽네요. 한동훈 대표의 재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어렵지 않겠어요? 재계하기가. 재기하기가 예. 결국 요번에도 뭐 좀 중간에 왔다 갔다 했고 예. 뭐 대통령만 말 듣고 뭐 무슨 뭘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걸 예. 얘기하다가 그런데다가 결국 그 정치라고 하는 게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게 예. 당이 이게 무리당이에요. 근데 이게 무리를 짓는데 약하더라고. 아.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알겠습니다. 한 최고위원들도 다 사퇴를 했잖아요. 예. 요번에 그건 참 상당히 알겠습니다.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예, 오랜 침묵 이후에 어떤 또 말씀을 내놓을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